안녕하세요. 목동 페르마의 박엽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고등수학 상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복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 배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선생님은 아예 처음 배운다는 가정으로, 아예 하나도 모른다는 학생들을, 하나도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다 따라올 수 있게 쉽게 설명할 거니까, 자,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이라는 이제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항식과 다항식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다항식을 잘 보시면 단항식 또는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항이 2개 이상 있는 게 다항식이 맞는데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따로 이름 짓죠. 자연수라고. 그런 비슷한 겁니다. 항이 하나만 있는 거를 단항식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지 항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다항식이 아니다. 이러면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항과 계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보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상수, 숫자만 있는 거, 그죠? 영도 상수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있는 것도,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류항은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1차 항, 뭐 2차 항, 3차 항 이런 식으로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항식의 정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름차순 정리, 뭐 내림차순 정리가 있는데 내림차순을 우리가 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 다 알고 있어요.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항, 그죠? 그 다음 x에 대한 1차 항,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얘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7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 x가 들어있지 않은 이 전부를 우리는 하나의 상수로 취급을 해서 얘가 가장 먼저 통째로 앞으로 나와야 돼요. 통째로. 지금 그 얘가 여기 나와 있죠.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했어요. y에 대한 2차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1차가 나오는데 그 y가 없는 이 항들 보시면 얘를 하나의 숫자로 취급을 해서 여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정리가 돼 있다. 자, 다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상수항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너무나 쉽죠. 같은 문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동류항끼리 1차식은 1차식끼리 2차식은 2차식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우리가 숫자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똑같듯이 문자가 있어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지수법칙이 있어요. 지수법칙. 문자가 여러 번 곱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A를 5번 곱했어요.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A를 5번 곱한다 라고 해서 A의 5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A의 5제곱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곱하기 만약에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면 A가 결국엔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7번 곱해져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럼 얘는 A의 7제곱이다. 어떻게 해요? 5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겠습니까? 2번에 대한 설명. 얘는 A의 5제곱을 2번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5번 곱해져 있는 게 2번 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A의 5 곱하기 2가 돼서 A의 10제곱이다 라는 거죠. 10제곱.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A의 10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쉬운데 이 나누기를 조금 어려워해요. 얘는 그 분배법칙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A가 n번 곱해져 있고 B가 n번 곱해져 있다. 자, 나누기를 한번 보시면 나누기는 무슨 얘기냐면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이렇게 얘를 가장 어려워하죠. 얘를 가장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A의 5제곱에서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분수로 생각하면 되죠. 분수로. 아, a의 제곱분의 a의 5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가 5번 곱해져 있고 분자에 분모에 a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번이 약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아, a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처럼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반대로 거꾸로 된다는 거야. a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럼 똑같습니다. a의 5제곱 분의 뭐가 돼요? a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분자의 a가 2개가 약분이 되면서 얘는 a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값이 뒤에 있는 차수가 앞에 차수보다 높을 때는 분모의 차수가 남는다 라는 거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충분히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항식이 곱셈, 우리가 흔히 아는 분배 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분배 법칙. 얘가 요런 항과 요런 항을 곱할 때 분배 법칙, 그죠? 이렇게 곱해서 1번, 이렇게 전개해서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류항들이 나오면 동류항끼리 또 이제 계산은 따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항식의 곱셈, 당연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성립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결합법칙, a, b, c를 곱할 건데 내가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똑같겠죠. 여러분 숫자 생각하시면 돼요. 2, 3, 4를 곱하는데 2, 3을 곱하고 4를 곱하나 3, 4를 곱하고 2를 곱하나 똑같겠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개하는 건데 우리가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전개하는 건데 이거를 공식처럼 암기해 놓으면 월등히 유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공식들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이미 여기 책에 써있듯이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다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선생님이 중요한 공식들을 알려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근데 5번을 잘 보시면 1번과 거의 흡사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2ab, b제곱. 얘는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ab, 2bc, 2ca.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암기를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하는 학생들은 반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지 수학은 반복하면 누구나 다 열심히 누구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공식이 6번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잘 보세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첫 번째 a가 3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2개, 그 다음 a가 1개, a가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면 b가 없어요. b가 1개, b가 2개, b가 3개. 그 다음 3, 3, 요거만 1, 3, 3, 1 요거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3개, 2개, 1개 없죠. 없고 1개, 2개, 3개.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b가 1번 곱해지면 음수, b가 2번 곱해지면 양수, b가 3번 곱해지면 음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7번 공식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 다 중요하다 그러죠. 네,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의 숫자만큼 중요도가 더 높아져요. 별표 친 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 공식처럼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공식이 여기에서 9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 얘는 별표 3개. 공식이 딱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너무 길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하고 막 이러고 다 빼주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단순히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단순히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까지 알면은 80점 정도. 우리가 이제 등급이 나뉘는 점수대가 바로 여기에요. 이 9번 공식에서. 나는 수학을 만점을 목표로 한다.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9번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보기 차식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암기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보기 차식이 나오는 어떻게 요런 공식이 나왔는지 유도할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이 공식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곱셈 공식도 어려웠는데 그 곱셈 공식의 변형 더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 1번 공식, 2번 공식은 충분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하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 그 다음에 당연히 4번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요게 뭡니까? 요거만 넘어가면, 요게 이항되면 방금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잖아요.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5번. 6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5번을 어떻게, 지금 보면 나머지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전개하면 나온다고, 그죠? 그런데 얘는 이상하잖아요. 이미 전개식이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가 어떻게? 응?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 얘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여기 지금 필기할 만한 공간이 많이 없는데, 자, 5번이에요. 5번. a제곱 더하기, 선생님이 5번의 첫 번째 줄을 지금 유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공식을 스스로 유도를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 식을 약간 변형해 볼게요. 약간.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 2로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원래 식이 변형된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그 다음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얘는 2분의 1에 a제곱이 두 개죠. 이렇게 나눌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b제곱이 두 개잖아요. 여기 또 나눠 이렇게.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아이고 잘못 썼죠 여기. c제곱이 되지.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ca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잘 봐요. a제곱이 두 개였어요. 하나 둘 맞죠? b제곱이 두 개죠. 하나 둘. c제곱이 두 개죠. 하나 둘. ab 여기 있습니다. 2bc 여기 있죠. 똑같잖아요. 그럼 원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얘가 뭘로 변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앞에 2분의 1까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뭔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이 밑에 거는 스스로 유도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왜 중요해지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렵다고 했던, 방금 전 어렵다고 했던 요거. 9번 공식을 잘 보세요. 9번 공식을 보면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 얘가 뭘로 바뀌겠어? 얘가 뭘로 바뀌겠어요? 얘로 바뀌어요. 얘로. 그러니까 이 공식이 또 다른 공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얘가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이 부분, 밑줄 친 부분이 얘로 대체돼요. 이렇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대체가 된단 말이야. 더하기 3abc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곱셈 공식을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어요.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 영어 단어를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암기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애들이 많아요. 응? 선생님이 필드에서 가르쳐 보면 수학을 계속 그냥 책 보고 곱셈공식 암기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암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써보셔야 됩니다. 내가 암기를 한 것 같아도 써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제대로 암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수학은 이해의 학문이긴 하지만 암기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얘는 15를 내가 4로 나눠. 그러면 몫이 3이고, 그죠? 몫이 3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12, 4, 3, 12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3이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된 그런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12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높은 숫자를 없애려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없는데, 한번 모양만 보고 갈게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A와 B로, 몫이 나오겠죠. B와 Q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이걸 빼가지고 이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예제가 없어서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숫자로 보면 편합니다. 이 나머지는 이 4보다 크게 써요, 적게 써요? 작죠. 4보다 작은 수가 나머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다항식에서는 이 나머지가 얘보다 낮은 차수로 나와요. 얘가 만약에 1차다. 그럼 1차보다 낮은 게 뭐겠어요? 숫자, 상수로 나오고, 얘가 2차예요. 그럼 얘는 1차보다 낮은 걸로 나와요. 1차 아니면 상수, 아니면 0.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3차야. 그럼 얘는 2차, 1차, 상수.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말입니다. 이 숫자와 똑같아요. 4로 나눴을 때는 4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구나. 이 차수보다는 작은 차수가 나머지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이 2단원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단원을 꼽아라 그러면 2단원인데 그 2단원에서 요 성질이 아주 잘 이용이 되니까 1단원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2x 세제곱 나누기 3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예로 나눕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지금, 여기다 지금 써도 되려나 모르겠네. 2x 세제곱 더하기, 빼기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 그 다음 4x 더하기 3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지금 x-2로. 자, 최고차항을 없애야 돼요. 최고차항을 없애야 되려면 2x 세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몫에, 잠깐만요. 2x 제곱이 들어가면 돼. 그럼 여기가 얘랑 얘랑 곱해져서 2x 세제곱.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고 그 다음 얘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이 최고차항을 없애야 돼요. 그럼 얘는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얘랑 얘랑 곱해져서 x제곱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빼주니까 마이너스 2x 얘 내려와야죠. 더하기 3 나누기 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최고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2개 곱해주면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빼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길고 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쓴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증명 과정은 우리가 교과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만 옆을 쭉 쓰세요. 여기는 세제곱의 개수가 2,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 그죠? 1창의 개수 마이너스 4, 상수. 그 다음 얘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쓰는 게 아니고 0이 되는 값, 요게 0이 되는 값은 2죠. 2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그 다음 곱해져서 올라가요. 이렇게 곱해져서. 2와 2가 곱해지니까 4가 되는 거예요. 4. 그 다음에 얘는 빼줘서 내려왔죠. 얘는 더해서 그냥 내려오세요. 4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1이죠. 1 이렇게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1로 올라갑니다. 2로. 그죠? 그 다음 얘랑 더해져서 내려오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또 이렇게 곱해져서 1로 올라가요.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해져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숫자가 나머지예요. 아까 전 우리 나머지 마이너스 1 맞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 부분이 몫을 의미합니다. 몫. 아까 우리가 몫이 몇이었어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게 뭘 의미한다고? 개수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비교적 훨씬 더 효율적이죠. 간편하고 빠르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이게 너무 간편하면 이것만 쓰고 싶은데 조립제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가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이럴 때밖에 못 써요. 이럴 때밖에. 이렇게 나누는 수가 1차식일 때밖에 쓰지 못한다고. 이게 나누는 수가 2차식이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x제곱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여기가. 그럼 조립제법을 못 써요. 그럼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알아둬야 되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이 유용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이 마무리가 되겠고 우리는 2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